저희는 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른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로 이익과 욕심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편리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란 소비되고 남은 음식물을 말합니다. 동식물의 취급, 저장, 판매, 요리 준비, 요리 공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식물성의 쓰레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인 40, 50대를 만나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같이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밥 한 톨이라도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쌀뜨물을 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른 합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나 돼지 등 가축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가축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축이 못 먹는 것을 마당 앞 퇴비장에서 두엄으로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고 쓰레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의 원인이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4인 가족이 버리는 음식물로 인해서 온실가스는 724kg 로 자동차 왕복 4.8회, 운행 및 148그루의 1년 흡수량과 맞맞는 수준이 배출됩니다. 이는 20에서 30년생 소나무 14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됩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는 718kW가 소모됩니다. 한 과정에서 2.5개월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고 하니 에너지 낭비도 만만치 않은 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80% 이상이 수분과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로 구성돼 분리배출 및 보관 과정에서 수분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조 가열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료로 사용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계절별, 성장별로 영양소 함량이 일정치 않아 30%의 부재료를 혼합해 사료화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 5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1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처리 비용도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게 되면 주변의 악취가 심하고 거기서 나온 침출수도 땅과 지하수 강물을 오염시킵니다. 또 태운다고 하더라도 다이옥신 등의 발생으로 공기는 그만큼 나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동물 사료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입니다. 채소류 중에는 양파, 생강, 마늘, 옥수수대 등의 껍질이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입니다. 과일류 중에서는 복숭아, 살구, 감 등 햇가루의 씨나 호두나 밤, 땅콩, 도토리 등의 껍질이 있습니다. 육류 중에는 소, 돼지, 개, 닭, 오리 등의 뼈와 털이 있고 어패류 중에서는 조개류, 굴, 전복, 꼬막, 멍게, 게, 갑각류 등 껍데기나 생선뼈, 조기 내장 등이 있습니다. 알류 중에는 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가 있고 기타에는 커피, 녹차 등의 티백, 한약 찌꺼기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종량제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 버린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배출자가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을 느끼도록 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량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용 봉투, 납부집재, RFID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 전용 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침제는 배출자가 납부침 등 구입 후 수거 용기에 부착하고 납부침 등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RFID 시스템은 수거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 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개근 후 수거료를 정확하게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입니다. 1985년 제조 판매되었습니다. 1955년 하수도 보급률 낮고 하수 처리 능력이 낮아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오물 분쇄기는 가격이 비싸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수구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아 매립지도 부족하고 해양 투기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환경부에서 일정 조건을 가진 오물 분쇄기를 허용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0월 22일 정부 고시 후 20% 미만 판매되는 제품만 허용하였습니다. 회수율은 총 80% 이상이어야 하고 배수율은 20% 미만이어야 인증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부의 개정안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개정하는 것도 아니며 시민들이 몰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개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적발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스포자 방식은 환경부에서 80% 이상만 수거되면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80%만 걸러진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며 실제 음식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가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사회 강점자만의 손실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매우 불만스럽다고 봅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음식물은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 관건은 많은 건물들이 있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수 관건을 재정비하려면 건물을 다 헐어야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루 13,000톤 중 10,000톤은 충분히 퇴비나 사료 에너지로 씁니다. 70%만 재활용해도 충분히 성공한 건데 100%가 안 되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좀 낭설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화학비료는 땅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농토에 뿌린다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스포자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스포저에 관한 긍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디스포저를 사용하여 도하수관거 상태 양호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의 만족도가 90%에 달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기술은 기존의 처리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더욱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성준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라인만 바꾸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 내부 상태의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로봇도 개발되었습니다. 하루간 내에 하수관이 깨지거나 터지면 지하수 오염 등 많은 문제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 하수관의 상태도 파악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린 음식물 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는 기술도 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분해된 음식물이 물과 함께 다시 깨끗한 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분해기에서 갈린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장에서 자원화를 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개선점을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국 사례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로 갖추어 간다면 디스포저의 활용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제주 조상들의 음식물 재활용은 제주의 조상들은 통시 안에 돼지의 밥그릇이나 할 수 있는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돛도구리를 마련하고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의 찌꺼기나 쌀, 우물, 채소류 등 매일 나오는 부엌의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의 사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통시우리 안에 보리집, 볏짚, 폭은 잡초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돼지의 분뇨와 상당 기간 혼합하였다가 이를 농사에 필요한 양질의 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재활용에는 감자 껍질은 찻잔에 묵은 때는 감자 껍질 한두 개 분량을 넣어 하룻밤 재워두면 말끔히 없어집니다. 달걀 껍질은 잘 씻어두었다가 빨래 삶을 때 넣으면 빨래가 뽀얗게 표백됩니다. 귤 껍질은 삶아서 즙을 만들어 가구를 닦으면 광택이 나게 잘 닦입니다. 식빵은 먹다 남으면 한번 쓴 튀긴 기름에 넣어 수분을 흡수하게 하면 음식물을 튀길 때 기름을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는 김 빠진 콜라를 변기 속에 부어 놓았다가 30분 뒤 물을 내리면 변기 속이 놀랍도록 깨끗해집니다. 식용유는 잿물을 사서 일정 시간 저어주면 간단하게 재활용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은 탄 냄비는 물과 사과 껍질을 넣어 끓이면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의 쓰레기 처리 제도 비교 및 개선점을 말씀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시설의 확충은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 및 퇴비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품질이 낮은 사료 및 퇴비가 일부 생산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 일부 나타나는 등 그 나름대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기술과 생산 제품의 관리 등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및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풀어야 할 문제라면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면에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고 자원화할 수 있을 만큼 자원화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도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현상을 생각하여 보면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수집 용기에 내어놓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외국에서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것이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과 정원 폐기물이 연간 200만 톤 정도 발생되는데 20만 톤이 가정 감량화 방법과 지렁이 처리 용기에 의하여 감량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당근 줄기, 커피 찌꺼기, 야채류 및 과일 껍질 등을 가정에서 퇴비와 용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 가정에서의 감량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매우 미약한 부분이고 시도되지 못했던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과 주택구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옛날에는 시골의 가정마다 퇴비장을 마련하여 모든 폐기물을 섞어서 이용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원인 가정에서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